근데 선동열 감독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막. 근데 이제 손동열 감독님은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네. 내 야구 인생의 첫 홈런은. 자, 안녕하세요, 박정희입니다. 네, 레전드와 함께하는 빵카페,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 또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또 한 분의 레전드를 모셔왔습니다. 네,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선배님. 네. 이거 선배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박지영 의원이 일어나서 인사하면 선배 두 번 죽이는 거죠. 자, 시청자들이 볼 때 얼마나 저를 이상한 사람 보겠어요. 자, 저희가 최근에 호응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그 호응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개 릴레이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개 릴레이 아세요? 모르겠어요. 물 좋은 게스트 릴레이. 아, 자, 오늘 게스트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까기 숭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SBS 스포츠의 해설위원 이순철 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SBS 해설위원 이순철입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카메라 앞에서 잘 긴장을 안 하는데 후배가 운영하는 또 박지영 의원이 운영하는 이 빵카페에 오니까 긴장이 좀 되네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데스타 앞에서 그런지 긴장이 돼서. 그런데 뭘 물어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일단 후배한테 끌려왔습니다. 끌려왔기 때문에 박지영 의원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그 스토킹 예전에 스토킹도 안 나오셨고 네. 위원님의 야구 일대기를 이렇게 정리한 그 방송은 단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횡재 맞은 거죠. 그런 정도의 네.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스토킹에서 초대도 하지 않았고. 사실 그 위원님의 야구 일대기를 한 번에 딱 볼 수 있는 채널은 저희가 이제 최초죠. 독점이 된 거죠. 아니 그런데 저 야구 이야기를 그렇게 뭐 적나라하게 뭐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없어요 진짜. 이게 겸손이 아니고 없어요 진짜. 자, 그러면은 최근 근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최근에는 이제 곧 시즌 시작이잖아요. 이번 주에 곧바로 시즌 시작이기 때문에 각 팀 전력 파악하는 거 뭐 이런 거 좀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요즘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 와서 경기하기 때문에 거기도 좀 갔다 왔고 주로 야구하고 살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체육공단 구독자분들이 아마 이순철 위원님 나온다고 하면은 진짜 깜짝 다들 놀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관심이 상당히 호응이 뜨거울 것 같거든요. 그래졌으면 좋겠네요. 아니 네, 뭐 안 늘어나는 것보다는 늘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게 빵카페를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이 끝나고 나서도 빵카페를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제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하고는 어떤 사이입니까? 학교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네네. 야구 후배 선후배 사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박주영 의원만큼 야구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박주영 의원보다는 선배입니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오늘 누구나? 선배님이잖아. 또 학교 선배님이잖아. 섭외 전화 받고는 어떠셨어요? 아니 이번에 그 이정범 그 코치하고 네, 우리가 식사를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우리 박지영 의원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제 전화가 오나 기다렸죠 사실은. 기다리셨어요. 네, 전화했죠. 근데 나보고 저쪽 인천으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는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서울로 초대를 해줘서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순철 위원님의 화려했던 야구 스토리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유년 시절 때 처음 시작한 게 야구가 아니고 축구를 먼저 하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우리 때는 국민학교죠. 제가 상학에서 했으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운동부 쪽에 반짝반짝 축구를 거리는 하셨는데 축구부가 해체됐어요? 네. 축구 해체되고 이제 뭐 육상도 했다가 핸드볼도 했다가 뭐 배구도 했다가 그래서 다 해체되고 이제 야구만 하나 남아가지고 그 유명한 강주 서림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저 서림 나왔습니다. 그 숨기고 있네요. 살짝 제가 이야기하기 줄 바란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5학년 때 하셨으면 좀 늦게 시작하셨는데 늦게 지금 시대는 늦는데 그때 시대만 해도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그때는 5학년 때 하면 5학년 뭐 1학기라든지 2학기 때 아무 때나 해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막 뭐 3학년, 4학년, 뭐 심지어 빠른 사람 2학년 때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그냥 한 5학년 정도.
그러니까 이미 야구하기 전에 다른 스포츠로 몸을 단련시킨 다음에 야구로 전향하신 거예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동네에서 네. 동네가 워낙 시골이라 거기서 뭐 논에서 뭐 볼도 차고 막 그러면서 이미 저도 같은 동. 신안동. 네. 저는 그 임동. 우리 옛날에 임동 거기 신안동 다 논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예, 예. 그 벼고 나면 그 위에서 그렇죠. 술래잡기도 하고 예. 볼도 차고 뭐 지물놀이도 하고. 지물도 하고 남 그 담장나무 서리도 가고 보름달 뜨면 자, 근데 고등학교 때 원래는 그 광주상고죠. 그때 당시. 지금 이제 현 동성고인데 네. 광주상고로 먼저 입학을 안 하시고 네. 전남고로 입학을 하셨어요. 네, 네, 그게 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림초등학교에서 전남 중학교를 갔는데 거기 네. 전남 중고등학교가 다 야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입학을 1학년 1학기 입학을 하고 봉황대기를 갔다 왔는데 학교가 그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부가 이제 해체가 됐구나. 되니까 자연스럽게 전학을 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일고로 가게 되고 우리 박 의원 그 모교인 광주 일고로 간 친구가 2명인가 3명 되고 광주 상고로 6명인가 뭐 가고 나머지 뭐 목포 상고로도 가고. 네. 그러면은 전남고 갔다 야구부 해체가 돼서 광주상고로 전학을 가신 거네요. 네, 전학 간 거죠. 네. 근데 제가 광주상고 시절에 졸업사진인 것 같아요. 네. 사진 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성권 시절.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네, 진짜 똑같아요. 진짜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철 의원님은 광주상고에 계셨고 네. 선동열 감독님은 광주일고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선동열 감독님의 그 존재를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 초등학교 네, 때부터. 초등학교 때 성적 그 친구하고는 대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같은 학교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네, 그 친구는 손동열 감독은 성정 동교, 무등중학교, 광주일고, 고려대학교인데 네. 나는 서림초등학교, 전남중학교, 전남고등학교, 광주상고로 전학 가고 연세대학교 이러니까 네. 한 번도 같이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님은 63년생. 빠른. 그러니까 원래는 62년생이시죠. 네. 그다음에 이순철님은 61년생이세요. 61년인데 그게 왜 그랬냐면 내가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면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네. 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모교를 빛내야 된다고 해서 졸업 안 시켜줘서 초등학교를 안에 더 다녔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초등학교 때 좀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1년을 유급을 하신 거네요. 초등학교 때 뭐 그 운동하고 관계없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다 그 서류상에는 2년 차이가 나시는데. 근데 이제 학년이 같아져 버렸죠. 아. 학년이 같아지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죠. 예전에는 되게 많았던 거 우리 같아요. 박 의원도 그러잖아요. 네, 한 해 저도- 1년 쉬어가지고 네, 그 저도 1년 밑에 후배들하고 지금 그렇죠. 친구가 네, 돼 있는 네. 거예요. 뭐 그렇듯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네. 네. 자, 그러면은 선동열 감독님은 광주고에서 고려대, 이순철 의원님은 광주상고에서 연세대를 진학하셨어요. 그래서 라이벌 관계가 네.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때 당시에 두 분의 실력은 어떠셨는지 위원님이 그때 생각하시기에 고등학교 당시만. 근데 손동열 감독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막 그 이름이 두각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세계 야구 선수권대 그 선발이 되면서 한일전을 하고 난 이후에 확 손동열이라는 이름이 존재가 확 불어났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막 그렇게 그냥 가능성이 있는 투수. 고등학교 때는 위원님 조금 더 위였다. 뭐 이었다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름은 중학교 때부터 훨씬 더 먼저 이름을 알리게 된 거죠. 중학교 때부터. 아, 우리 때는, 위원님이. 중학교 때 왜 그랬냐면 저희들 때는 이제 프로가 없는 시대니까 뭐 전국 중앙 야구 선수권 대회 뭐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았다 말이야. 각지에서 우리 고등학교 때 뭐 대통령의 야구하고 뭐 이렇듯이. 그래서 이제 전국 그 대회를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우승을 했거든 우리가 강주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좀 강주 사람들한테 특히 이름을 좀 먼저 알리게 된 거지 선동열보다는. 저희가 이제 서치를 해봤는데 이순철 의원님이 79년도예요. 와, 79년도. 79년도. 안 태어났죠 79년도에. 태어났죠. 79년도에 젊게 보이는 태어났네요. 네, 광주 지역의 그 고교 춘계 리그 때 선동열 감독님을 상대로 결승 홈런을 치셨더라고요. 네. 기억하십니까? 네. 대타 나가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기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고 인수님은 그걸 딱 기억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때렸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고. 근데 2005년도에 위원님이 LG 감독 하실 때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뭐요? 내가 동렬이한테 첫 홈런 친 사람이야, 이렇게. 예, 선수 때는 동렬이가 나보다는 더 잘했을지 몰라도 나한테 그래도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나한테 많이 좀 맞았어,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손동률 감독님은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내 야구 인생의 첫 피홈런은 이진철 감독한테 내준 게 아니다. 근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이미 김태엽이한테 홈런을 맞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김태엽이는 뭐 지금 이제 그 뭐 저세상으로 갔는데 김태엽이는 또 뭐 다른 선수에게 홈런을 때다 뭐 이게 서로 기억이 좀 엇갈려요. 그런 원래 모양도. 같은 일이 벌어져도요 기억이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김태엽이는 근데 다른 투수로 기억을 하고 있던데 선동열은 김태엽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첫 번째가 두 번째 때 의미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프로도 다 가신 다음에 85년도에 나란히 1차 지명으로 해태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지명이 지금처럼 뭐 1차 지명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몰빵하는 몰빵하는 그 지역 선수는 다 지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11명, 12명이 한 지역에 동기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 때도 한 11명과 12명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이제 지역 연구하면서 지금처럼 드래프트가 아니고 그 지역을 먼저 있는 선수들만 먼저 지명하는 그런 제도였나 봐요. 어찌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라이벌이시다가 프로 와서 근데 천동열 감독은 그때는 지명을 했는데 입단을 안 했어요. 입단을 안 하고 한국화장품 가셨다. 맞아. 그래서 정기리그가 끝나고 들어왔어요. 1년 늦게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반 시즌. 6개월 늦게. 그러니까 이제 정기리그가 끝나고 후기리그 때 들어온 거죠. 다 지역 연고로 해서 팀이 창단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 선수들에게 지역의 그 권한을 줬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수들은 다 거기에 얽매여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라남북도로 합쳐서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 헤드 타이거즈가 유기 질서가 엄청 세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광주 출신들이 많았는데 입단도 계속해서 그 지역 그 어린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유기 질서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때 저희들 때 이제 조금 야구가 강주야구가 좀 강해지고 그 전에는 군산 야구가 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를 잘하는 선배들이 군산 상구에 좀 있었다고. 김봉현 선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일권, 김준환, 김성환, 뭐 김종윤, 뭐 거의 여러 기타 여러 그 위에 세대들은 군산 거기가 야구를 잘했고 그 밑에 세대들은 우리가 좀 야구를 잘했고 강주 쪽 야구를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헤드 타이거즈가 만들어지면서 그 위에 선배들이 또 군산 상구 군기가 세잖아요. 군기 엄청 세거든 거기. 85년도 네, 85년도 있다. 그러면 프로야구가 82년도에 만든 거죠. 83, 84. 3년 있다가 들어가신 거구나. 근데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겨울에 프로가 탄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82년도에 출범을 한 거지. 그 프로에서는 선동열 감독님보다 먼저 좀 두각을 나타내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6개월을 선동열 감독님 좀 늦게 들어오시긴 그러니까 했지만 그 같이 들어갔는데 뭐 신인들이 들어가면 신인왕 아니에요? 그게 가장 좋은 상이? 그렇죠. 박지영 의원 신인상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신인왕 클럽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 감독님이 6개월 먼저 늦게 들어오셔갖고 그 해에 7승에 8세이브 거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위원님은 처음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주전 3루수 보시고 첫 해 성적이 3할 4리 12개 홈런 50타점에 도루를 무려 31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인왕을 이제 차지하셨는데 이 신인왕이 그 질문하면서 가소롭지 않아요? 아니야. 박지영 의원 기록하고 집이 가소롭고 같은. 아니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걸. 아니 왜냐면 그때는 경기 수가 작았잖아요. 작았죠. 네, 경기 수가 작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위원님이 신인왕 타시고 신인왕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기 헤드 타이거즈가요. 네. 그동안에 쭉 그랬었죠.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인왕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선배들이 유세에 놀려가지고 이해하죠. 이제 딱 이게 지금 이해하죠. 그 선배들을 층층시야의 선배들 유세에 놀려가지고 자리를 못 차지하는 거죠. 후배들이. 유세에 놀린 것도 있고 실력에 놀린 것도 있고. 공간이 없네. 치고 들어갈 이해되죠. 위원님 그렇게 보면
운이 그러니까 좋으신 저는 운이 좋은 게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격수를 봤는데 네. 박정희 저기 삼루 보고 뭐 유격수 했잖아요. 봤었죠. 유격수도 네. 봤고 똑같이 나도 그랬었거든. 유격수를 봤거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4학년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혜택에 같이 있었던 조충현 선배인데 네네네. 그 4학년 선배로서 경기를 내줘야 되니까 저보고 내가 대표팀에서 예야수를 했으니까 예야수를 좀 나가서 1년만 하다가 다시 내야로 돌아가가지고 1학년 때 외야수를 하다가 2학년 때 들어갔는데 한번 감을 잃으니까 내야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프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팀도 다 외야수로 선발이 됐거든요. 선배들 없으니까. 근데 프로에 갔는데 삼루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김은용 감독이 삼루수 하라. 그래서 삼루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랬다가 이제 한대하 감독 오면서 밀려나가지고 외야로 다시 쫓겨났지. 그러니까 그 위원님이 신인왕 타고 그 다음부터는 신인왕이 없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점이 말씀하신 있을 대로 거예요. 혜태가 멤버가 워낙 좋고 또 신인 선수들이 들어오면 선배들 유계질서나 이게 분위기에 네, 맞아요. 기가 눌리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훈련할 때도 네. 그 우리 막 타격하면 욕심부리고 하잖아요. 안 나와요. 김봉현 선배, 김준환 선배는 그래도 좀 점잖아요. 김성한 선배 뭐 또 거기에 송일섬 선배 이런 선배도 있는데 안 들어가면 안 나온다니까. 우리 보통 뭐 7개 이렇게 치고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정해 주잖아요. 아니요. 5개 쳐라. 그럼 한 15개, 20개씩 치고 나오니까.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재밌는 일하죠. 네. 그러니까 7개씩 치고 나오려면 7개 치고 나오고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족해서 맨날 계림동 강주상고 가고 그랬어요. 가방 메고. 선배들은 막 20개 치고 후배들은 한 4, 5개 치잖아. 그럼 나와. 그럼 나와야 돼. 그래서 강주 일고도 가고 훈련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이현 그 고등학교 사원들 그때는 알루미니트 쓸 때인데 엄청 멀리 치는 거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그 뭐 해가지고 유급을 했다는데 진짜 강주로 지금은 이게 강주가 지형이 바뀌었는데 홈이 저쪽에 가 있고 외야 쪽에 이쪽에 반대로 원래는 반대 있죠. 이쪽에 있고 그 학교 4층짜리 건물인데 그 4층 위에다 막 넘기는 거예요. 와, 쟤 진짜 힘 좋다. 네, 그랬었지. 그랬었어요. 옛날 근데 프로에 와가지고 그냥 엄청난 성적을 내버리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 앉아서 나오고 대담을 하고 있으니. 위원님 신앙 타시고 그리고 이제 신앙 탄 게 이의리 선수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혜태가 뭐 멤버도 좋았지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분위기, 기세에 좀 늘려서 신인 선수들이 좀 길을 못 폈다. 그렇죠. 이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거 장성호 의원 있잖아요. 네. 그 친구 이제 물어보면 딱 알아요. 그 친구 들어와가지고 잘 치는 제가 친구가. 입단 동기예요, 성호랑. 근데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 고졸이잖아요. 네, 또. 거기는 고졸. 선배들 유세에 눌려가지고 엄청 그 김웅 감독이 이제 야구 잘하는 선수에게 농담도 하고 구박도 많이 주는데 그 야구를 잘하는데 얘가 길을 못 피니까 막. 근데 성호는 제가 봤을 때 길을 못 편 게 아니라 약간 그 별명이 있었잖아요. 또라이라는. 장성호가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86년도에 혜태는 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합니다. 82년도에 세계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 홈런을 친 한대화 선수가 트레이드를 통해서 혜태에 입단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대화 선수 입단은 이순철 위원과 포지션 중복이잖아요. 네. 그냥 원래 그 뭐 삼루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매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아서 또 한대하 그 선수가 트레이드 온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그냥 뭐 거기서 안 되면 뭐 다른 포지션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뭐 그게 오는데 뭐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쿨하시네요. 예, 아예 뭐 삼루수가 그렇게 막 내가 막 애착을 하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가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선배들이 칭칭샷 선배들인데 뛸 곳이 없으니까 가라고 온 곳에 가서 이제 뛰었으니까 그래도 또 봐서 해보니까 삼루수가 그게 쉬운 포지션이 아니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냥 크게 그 애착은 없었는데 또 한대하 선수도 트레이드가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왜냐면 김성근 감독이 갔는데 훈련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 김성근 감독 해봤잖아요. 훈련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이 안 좋거든요. 훈련량을 못 버티고. 훈련량을 못 버티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팀의 훈련도 참가를 못 하고 경기 못 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동국대학교 선후배들한테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다리를 놔서 이제 김인식 그때 수석 코치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한대하 선수가 온다고 그래서 뭐 크게 뭐 그게 뭐 아쉽고 두렵고 3루 애착도 없으시고. 그랬었어요. 외야가 더 편하고. 그랬는데 2루로 가라고 해서 2루 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내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송하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저 포지션이 쉬운 포지션이 아니다. 더블 플레이를 하는데 이게 피벗 플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턴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빼는 동작에서도 벌써 안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안 해놓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하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걸 하려면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내야를 했으니까 그냥 할 수 있겠죠 보내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원래 중고등학교 때 유격수 보고 3루수 보고 다 해봤는데 2루수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피봇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예. 네, 안 돼요. 그리고 이 피벗 동작이 베이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꾸 이것도 네. 피벗 동작이란 말이에요. 턴에서 던지는 턴도 거. 네. 턴 피벗도 있고 네. 이러니까 근데 이게 그 파워 피즈도 있고 막 이래서 이게 정말 힘든 아,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으세요. 내야 봤다가 외야 봤다가. 그 비교하면 내가 좀 신중해지니까. 그러니까 외야로 가신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세요. 그러니까 중견수로 외야 쪽으로 나가신 이후부터 이진철 의원님은 공격, 수비 그리고 이제 뭐 폭발적인 주루 플레이를 겸비한 프로야구 최고의 1번 타자로 군림하시게 됩니다. 그게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 사실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에아로 간 게. 저 김웅령 감독하고도 신경전 많이 했어요. 심지어 김웅령 감독님이 이제 왜 제가 그 신경전을 했냐면 이제 이루수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3루는 한대화가 와 있고 에아로 가라고 했는데 또 에아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때 김일권 선배님. 에아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때 이제 괜히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달려 다 뺏겼네. 나는 3루는 애착이 없었다고 해도 2루도 못한 게 짜증이 난 거예요. 이제 야구를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에아로 가라고 하는데 에아는 사실 가야 되는데 가고 괜히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에이 했다 돈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꼬장이나 피고 딴 데로 이게 트레이드나 돼야 되다고는 아는 거야. 안 오고 이제 엔트리 안에 들어가고 이제 경기를 하는데 김웅령 감독이 급한 거야. 에아가 이제 여기 데이터를 쓰고 좋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아로. 얘가 앉아가지고 꼭 이렇게 앉아가지고 야 이순철 너 에아 할 수 있어? 못하는데요? 그거 하기 힘들잖아 감독이 이야기하는데 네. 나 못하는데요? 내가 그리고 그 정도로 막 신경전을 막 벌이고 그러고 김은희 감독 찍혀가지고 엄청나 고생 많이 했거든. 근데 또 안 보내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데다가 두 번째는 또 뭐였냐면 그렇게 꼬장을 피웠던 이유는 김일권 선배 때문에 그런 거야. 김일권 선배가 나보다 한 5, 6년 선배인데 내가 만약 그 자리를 차지하면 김일권 선배는 다시 벤치에 앉든지 딴 데로 나가야 돼. 차라리 젊은 내가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더더욱이나 안 간 거야. 막 여러 가지 겹친 거지. 그러니까 그 감독이 나가는 게 나 못 나간다고 그러고 막 개기고 막 그래서 안 나가다가 일곤형이 뭔가 그 감독하고 경기 출장 거에서 좀 이렇게 뭐가 어그러져 가지고 트레이드를 요청을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김성근 감독이 청보 핀터스인가 뭐 맞아요. 감독할 때 네. 거기에 트레이드가 청보로 가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에아로 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내가 먼저 아마 트레이드 해가지고 딴 팀 갔을 거예요. 네. 김일권 선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진철 의원님이 그 초창 뭐 이거 먹어도 되죠? 네, 먹어도 됩니다. 아, 진짜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니, 무슨 마시지를 못하겠네. 되게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팬들한테 오해를 좀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세상의 모든 근심을 혼자 이제 짊어진 것처럼 그 있잖아요. 그 짜증 섞인 표정. 그거 플레이할 때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근데 그때 이게 만들어진 거네요. 김훈영 감독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지셨네요. 예. 아니 그런데다가 사실은 제가 조금 그 야구만큼은 다른 거는 그냥 슬렁슬렁인데 야구만큼은 좀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야구를 보이지 않게 노력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 개인적인 나름대로는. 근데 그라운드에서 안 웃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프로야구 초창기니까 A라는 걸 뭘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그것이 100%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 욕심에. 그것이 100%안 채워주고 그걸 실패를 하면 잊어야 되는데 우리 잊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못 잊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격이. 그가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운동장에서 그러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타석 들어갈 때도 배트를 이렇게 풀고 들어가시고. 아니, 그거는 스타일이고, 그건 스타일인데, 이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 야구에 제가 만족을 하지 못해가지고, 완벽해야 되는데, 사실 완벽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을 잘 못해가지고, 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구 지도자를 한다든지 방송을 하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실패해본 경험을, 그래서 예민한 선수들에게 특히나 제가 자꾸 이야기해요. 예민하셨네요. 예, 자꾸 잊어라. 아니, 그러니까 예민한 것도 있지만 좀 집착한 거지, 야구에 너무. 야구를 너무 집착해버린 거지. 우리 연애도 너무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상당히 찌르잖아. 다쳐져. 그런데 이 야구에 너무 집착하고 막
그 야구를 너무 완벽하게 막 하려고 하고 뭐 이러니까 그것이 성적도 막 왔다 갔다 해버리고 기분 좋으면 막 올라가고 또 그것이 처지면 막 내려가고 막 이런 업다운이 심한 그런 선수가 돼버린 거죠. 라면 수비 아세요? 라면 수비 글쎄요, 누가 그 이야기는 하던데 뭐 그래서 몰랐다가 네. 우리 저 이병규 선수가 라뱅이잖아요. 수비를 하면서 뭐 이렇게 그거이 라면 수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거예요, 몰랐다가. 근데 이순철님이 그 원조입니다. 라면 수비. 네. 그러니까 동네에 슈퍼에 라면 사러 가는 것처럼 이제 수비한다. 아니 근데 근데 sul렁sul렁 하시는데 타구 판단이 워낙 좋으셔갖고 진짜 근데- 외야에서 수비를 편하게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외야를 해봤지만 가장 안전하게 잡는 부분은 뛰어가서 잡는 거예요. 다이빙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렇죠. 거고 네. 안전하게 본 다이빙인데 안전하게 잡는 게 뛰어가서 잡는 건데 그 이제 그런 표정들이 왜 나왔냐면 프로 선수면 이 정도는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된다. 있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뭐 건방을 떨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보는 사람은 신기하죠. 왜냐면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건데 다 잡으니까. 아 근데 저 그렇게 하기까지 노력 많이 했어요. 저 왜냐면 뒤로 돌아서서 우리 타격하면 듣고 방향을 알아맞추고 연습을 그랬어요. 뒤로 센터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 BP 하잖아요. 훈련. 아니, 진짜 그거 하셨어요? 진짜 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 타격 기술이 발전돼서 이렇게 밀어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 틱틱 맞고 이렇게 이러는데 옛날에는 잘 맞으면 우타자들은 다 거의 자익수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좀 쉬웠죠. 중견수하고 자익수하고. 그러니까 그 서서 시대에 앞서가는 좀 훈련을 하신 거네요. 그냥 감각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인 앞에다 놔두고 백스크린 앞에다 놔두고 저기서 딱 치면 자익수 막 그러면 막 이러고 놀리고 막 이랬어요. 88년도에요. 네. 기록을 보니까 88년도에 외야수 골든글러브 수상하셨고요. 네. 특히 그 시즌 때 한 시즌 최다 도루 기록하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우리 박지영 의원 앞에서 자꾸 야구 기록 얘기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 근데 그 이 해에요. 제가 깜짝 이 놀란 게 프로그램을 끝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 저 진짜 어디 가서 기록 나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수줍어하고 창피하거든요. 왜냐면 예설을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해에 자꾸 기록을 기록이 물으니까 3할 1푼 그것도 3리에 박지영 의원이 물어보니까 이거 몸둘 바를 몰라고 큰일 났네. 이거 그 해에 도루를 무려 58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도루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대도하면은 그 윗세대는 김일건 선배님이 계셨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수철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58 도루가 그 도루 50개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진짜 왜냐면 저는 도루를 제일 기록 많이 얘기하지 하는 게 말아야겠다. 43개밖에 안 돼요. 근데 위원님은 이미 벌써 50개를 그거는 훨씬 더 박지영 의원은 네. 진짜 남들한테 욕하는 거예요. 도로 뭐하러 해요? 그냥 홈런 많이 쳤는데 홈런을 300개 넘게 쳤죠. 그렇죠? 네. 그럼 됐지. 뭔 도로까지 욕심을 내고 도로는 우리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야, 나 처음으로 게스트 모셔왔는데 이 진행하기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들어요? 아니 피디님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건 너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죠. 우리 홈런 300개를 넘게 치고 도로도 뭐 똑같이 뭐 남들처럼 뭐 200개 뭐 이렇게 해버리면 88년도에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이순철 님이 그때도 잘하셨거든요. 그 시즌에는 어땠습니까? 또 그 안타까움도 있었죠. 왜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 그 기억난다. 우리 그거 저 신문에 나왔었어. 우리 1년 후배 김대현 투수라고 있었는데 네. 차 몰고 가시다가 트럭 한참 이제 뻗어나가는 중이었어요. 네. 근데 전반기 끝나고 같이 이제 그때 전반기 끝나고 한 이틀 그 휴가가 있었는데 저녁에 같이 있다가 서울 올라가자고 가다가 휴게실에서 운전 누가 하셨어요? 그 김대현 후배가 했는데 내가 제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그 천안상거리 휴게소 안에서 그런 거야. 안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런 게 아니고 휴게소 안에서 고속도로에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 휴게소 주차장에서 큰 덤프 트럭에 아마 그 밑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놀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악셀을 밟은 것 아닌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갑자기 그게 작거든요, 좀. 이 휴게소가 이게 고속도로에 도로에서 위원님 그때 옆에 이제 나는 이거 누워 계셨구나. 누워가지고 안전벨트가 누우니까 안 올라온 거예요, 사람이. 올라왔으면 뭐 이렇게 뭐 일이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 그 친구 안타깝게 그 친구하고 좀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냈는데 한편으로는 또 안타까운 후배를 잃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아, 진짜. 네. 그러니까 2번 살고 있어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92년도에 커리어 하이 기록하셨더라고요. 3할 9리에 홈런 21개, 152안타에 도루가 44개. 이때 도루왕, 최다 안타, 그리고 22시 클럽까지 하셨어요. 제가 이제 홈런을 그렇게 20개를 넘기게 된 계기가 우리 시대 때는 유튜브 그러니까 뭐 요새 뭐 너튜브 뭐 이런 유튜브 그런 것 영상도 없고 막 이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뭘 봤냐면 3할의 예술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 저도 봤죠. 예, 그거를 야구하는 사람들은 뭐. 그걸 한 뭐 4번 5번 읽었는데 그걸 따라 해봤어요. 이 등치 그걸 하여서는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러다가 홈런이 확 늘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연도에 죽을 쓴 게 막 혜태 계약 과정에서 막 돈 안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 또 새로운 코치가 와가지고 그걸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막 이렇게 퍼져친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 스윙 커지 쳐도 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옆에 듣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하지를 못했는데 저 혼자서 독학한 거예요 그거. 그러다 홈런이 좀 늘었어요. 다음 주에 아마 교보문고에 3할의 예술책 많이 팔리겠다. 근데 뭐 그 책도 보고 타격은 여러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우리 박지영 형한테 잘 물어보십시오. 92년도에 최다 안타 도루왕 동시 석권하셨는데 그거 타이틀 2개 따고 20 클럽까지 이룬 선수는 이윤철 위원님이 유일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이미 앞서가셨잖아요. 그때 왜냐하면 경기 수가 그때는 적을 때니까 만약에 경기 수가 좀 많고 이랬으면은 30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20개 간 넘긴 것이 최고 친 근데 거죠. 92년도는 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20개 넘긴 것도 최고 친 거죠. 근데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92년도는 홈런. 기억이 없다니까 진짜로 기억이 진짜로요? 없어요. 기억 안 하려고 하고 또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때 시대는 그때 시대로 끝난 것이 부끄럽게 뭐 저보다도 훨씬 더 야구 성적 잘 낸 사람이 있는데 뭘 그걸 기억을 해요. 93년도부터 이제 98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이종범 선수가 있다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93년도부터 이윤철 위원님의 성적이 조금씩 이제 하향세로 좀 가기 시작을 해요. 네. 나이도 있고 또 저를 뭐 엄청나게 능가하는 그런 후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뭔가 이축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작용도 했겠죠. 나이도 정범형이 대단하긴 했나 보네요. 진짜. 엄청 빠르고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축구를 하면 그 눈밭에서 축구를 하는데 뛰는 것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축구도 잘하고 하여튼 그래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은 점점 이제 좀 그래프가 그래프가 내려가는 그래프고 갑자기 이종범이라는 신이 딱 들어왔는데 와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드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1번 타자를 계속 치다가 이종범 선수가 들어오니까 저는 하이 타선을 밀려가고 이제 이종범이가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1번 타자 계보를 이어왔던 거지 자연스럽게 바톤이 이제 이종범한테로 넘어간 거죠. 97년도 시즌 종료가 되고요. 트레이드를 요구하셨더라고요. 그건 이제 이종범 선수도 방해를 받게 됩니다. 선동열 선수도 일본을 가게 되고 김성환 감독도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꼴찌 후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치들이 거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잡들이 막 강하게 막 하와이 전주를 하는데 막 강하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팀이 아닌데 근데 코치들로서는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해서 좀 어떤 팀 전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해태하면은 군기 세고 그리고 좀 빡센 팀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코칭 스태프는 선수를 그렇게 안 잡았더라고요. 오히려 선후배 위계가 좀 셌고 코칭 스태프는 오히려 다른 팀보다 훨씬 유연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97년도에 하와이 항명 사건이라고 그게 이제 그 당시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랬죠.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서치했던 걸로 한번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장채근 코치님이 후배인데 이제 코치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군기 좀 잡아라. 선수도 이제 전력 약화됐으니까 좀 이제 선수를 놀러 다니지 못하게 좀 체크해라. 이렇게 돼서 새벽 1시 반쯤에 장첸 코치님이 이순철 위원님 방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선수들 막 전화하는데 1시 반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한 거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순철 위원님이 이제 아니 선수 자고 있는데 짜증나게 이 시간에 전화했다고 이제 화가 나셨어요. 그런 와중에 유나모 코치님이 그 다음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순철 너 최고참 네가 잘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옆구리를 찔렀다고 해요. 근데 이순철 위원님이 분노 게이지가 이게 빵 터진 거죠. 그러면서 유 코치님하고 이제 약간의 언쟁과 약간의 몸의 터치가 이제 일어났다는 게 이게 정설이에요. 이제 알려진 게 이게 맞습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그래요. 전반부는 맞고 후반부는 좀 다른 후반부는 면이 있어요. 유남 코치님하고 이렇게 언쟁과 약간의 몸 터치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전반부는 맞는 것 같고요. 후반부는 좀 다르고 후반부는 그 박재영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다 선수들 가지고 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코칭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해태 스타일답지 않게 막 몰아붙인 거예요. 훈련 스케줄도 그렇고 훈련 양도 그렇고 선수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씩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선배들 코치들이 이렇게 하면 마음속으로만 불만을 갖지면 표출을 못 하잖아요. 표출 못 하죠. 그러니까 꼭 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나가다 걸린 것 같아요. 밤에. 그런데 아침 7시 기상이에요. 아침 7시 기상인데 7시 기상을 해서 그 하와이 그 호텔에서 앞에 그 와이키키 해변 옆에 그 무슨 해변인데 거기 알라모아나 해변 비치 알라모아나 비치로 이제 그 산책을 갔다가 와서 밥을 먹고 씻고 이제 옷 갈아입고 운동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누가 하와이 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갔지. 나가서 이제 그거 이제 걸린 거지. 그게. 그런데 나갔는데 코치도 나간 거야. 그러니까 유흥 주점에서 코치와 선수가 만나버린 거야. 그러면 그건 코치가 참아야 되는 거잖아.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새끼들 빨리 나가네 이렇게 돼버린 거지. 이제. 그래서 점검을 시작하게 된 거지. 근데 그러면 나가는 선수만 잡아야지. 아침 7시 기사 그 훈련이 힘든데 그 새벽 1시에 자다 깨면 잠 안 오잖아요. 그다음부터. 그때 최고참이셨고. 그런데 장채훈 코치가 전화를 1시 반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지금 광수상 후배 뭐냐 지금 야 나가는 건 잡아야지. 그거 이제 짜증을 낸 거지. 그러면 잠을 못 잔 거야. 아침 7시까지. 맥주를 마셔도 잠이 안 운동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호텔 정문에서 다 모여갖고 그 비치로 이제 산보를 나가는데 유나무 코치한테 가서 코치님 우리를 점검하는 건 좋은데 훈련도 힘들고 하니 나가는 사람을 잡으십시오. 저렇게 자는 사람까지 밤에 점검에 깨면 이게 뭐 잠 한숨도 지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유나무 코치가 그 선수들 다 이제 아침 산보 나가러 모여 있는데 니들이 새끼들은 나가니까 나를 총 미인 거야 이렇게. 그거를 후배들은 이제 폭행으로 본 거지. 이제. 그러니까 후배들이 이제는 급기야는 이제 최고참도 막 손찌검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후배 그 김종수. 아니 이름을 실명을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싹 데리고 훈련 보이콧으로 나가버린 거야. 나는 이제 비치가로 가버리고 아침에 이제 비치가에 가서 야 이제 선배가 이제 하다 못해 이제 후배 폭행도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커져버린 거지. 그 약간 오해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나 혼자 훈련을 참가를 안 했으면 됐는데 그 불만들 쌓인 부분에 최고참까지 손을 댄다고 얘는 갈 때까지 간 거다 생각하고 싹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훈련 보이콧을 해본 거야. 그게 하와이 사건이 돼버린 거야. 근데 그래도 사건은 잘 마무리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또 김홍현 감독 만나서 우리가 그 막 엄청 설득 많이 했어요 그때. 이게 야구를 잘하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지만 야구를 어중간해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옷을 벗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엄청나게 설득 많이 했었죠. 자 그러면 요 사건이 98년도에 삼성으로 트레이드 되는데 어느 정도 차지했습니까? 한 50%? 60%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미 제가 하향세이기 때문에 하향세고 그 하와이 사건이 전부다는 아니고 마지막 이제 그 김홍룡 감독하고 완전히 그 틀어지게 된 계기가 타석을 대수비를 나갔는데 타석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들어가 있는 걸 나오라는 거야.
대수비로 경기 이렇게 교체됐다가 대수 하드가 나갔다가, 돼 이제 예. 나오란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요거는 예, 그 뭔가 요거 삔또 상을 예, 만든 혼자서 이제 엄청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아, 저 사람하고는 이제 뭐 여기서 더 이상 이렇게 수모를 받아가면서 뭐 야구를 그냥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돼서 트레이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게 됩니다. 그 사건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삼성 가셨는데 김웅영 감독님이 다시 삼성 감독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에 3년을 있었는데 네. 선수 1년, 코치 2년을 하시고, 있었는데 네. 첫 해에 이제 한 해 하고 회사에서 선수가 더 하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 이제 하향세고 막 이러니까 뭐 와서 내가 이렇게 야구를 나이 먹고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으니 됐다고 이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삼성에서 코치 연수도 보내주고 네. 해서 2년째가 되고 끝나고 이제 혜태가 이제 아주 안 좋으니까 또 삼성에서 우승을 못하니까 이제 여행 보낸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신다고 한 소리 듣고 제가 짐 싸갖고 바로 강주로 저 혼자서 뭐 있어봐야 저 이게 쓰지 않을 야구가 거니까. 참 희한해요, 위원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좋은 인연이 야 여기서 끝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다른 팀에서 꼭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딱 짐 싸고 광주로 갔죠, 집으로. 그래서 혜태를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성환 감독이 감독이 됐죠. 혜태 네. 마지막 감독인데 혜태. 그런데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기아에서 먼저 김성환 그때는 감독이 이제 혜태에서 예. 콜을 하셨구나. 네, 면제해서 이제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나 김성 감독 친했으니까 네. 그래서 하겠다고 했는데 삼성 가서 이제 3년 동안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야구를 좀 눈을 좀 뜨고 뭐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혜태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그가 좀 했기 때문에 많이 좀 다르셨죠, 혜태랑 삼성이랑 야구가. 많이 달랐죠. 예, 그러니까 선진 야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말해서 살짝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LG에서 콜이 온 거예요. 코치로. 예, 코치로 오라고. 그래서 또 뒤도 안 돌아보고 김성환 감독을 배신하고 가버렸지. 그래서 LG로 가셨어요. 예, 그래서 LG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삼성서 배운 걸 LG가 좀 확인하고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죠. 그 두 팀 가서. LG 가셔가지고 잘 되셨어요. 내가 감독까지 했으니까 잘 네. 된 거죠. 예, 성적을 못 내서 그렇지. 코치를 하시다가 바로 파격적으로 감독이 되셨습니다. 네. 이때 이제 2003년도잖아요. 이때 2003년도 10월에 LG 감독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그 감독 선임 과정의 비하인드가 좀 있으시면 좀 들려주세요. 아, 전혀 몰랐고요. 전혀 몰랐는데 그 이제 감독이 바뀌었어요. 근데 마무리 훈련을 하러 호주로 이제 블랙타운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뭐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갔었던 거죠. 근데 거기 가 있는데 소식을 받은 거예요. 다시 들어오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한 3, 4일 됐나? 그러니까 전혀 뭐 위원님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뭐 그 요즘에 뭐 정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LG에서 그렇죠. 코치 오라니까 갔는데 네. 저는 LG에 무슨 연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구단 내부에 있는 이제 직원들이 추천을 해갖고 그것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럼 전혀 뭐 생각지도 않으시다가 딱 그냥 바로 되신 거네요. 당시에 이제 LG를 어떤 식으로 그 바꿔놓고 운영할 생각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전에 LG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너무 그 개인주의다. 팀이 뭔가 모래알 같다. 이거를 좀 더 결속력을 가지는데 이 사람이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혜태에서 야구를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LG에서 공교롭게 위원님이 LG의 프랜차이즈 스타들하고 조금 관계가 껄끄러집니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상훈 이제 그 기타 사건이 그래서 난 거죠. 이상훈 선수하고 그 신인 3인방이죠. 유지현, 김재현, 성빈 모두 FA나 트레이드로 타 팀으로 이적하거나 떠밀리시 이제 은퇴하게 돼요. 이때.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신 이상훈 선수하고는 기타 연주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젠가도 그 이상훈 의원 만나서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그 오해는 이제 다 풀었는데 오해는 다 풀었는데 사람이 말이라는 것은 확실히 그 직접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좀 절실하게 느꼈는데 분야가 다르니까 걔가 어떤 식으로 뭘 하는지 잘 몰랐는데 감독이 되니까 이제 코치들이 보고를 한 거예요 저한테. 기타 친다고. 이상훈 선수가 캠프에 가서 2인 1조로 방을 쓰잖아요. 캠프에 가면. 근데 다른 후배 선수도 있는데 혼자서 그냥 기타를 치고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한 가지 하고 낙하에서 경기할 때 마무리 투수니까 한 6회까지나 기타 연습을 하고 치고 있다가
이제 이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를 받아서 그러면 이게 팀워크 문제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자 노는 팀들을 좀 하나로 묶어준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타 치는 건 자유니까 낙하하고 캠프지만에서는 기타를 좀 치지 말고 뭐 집에서 치든지 어디 가서 개인 연습을 하라고 해라. 그거는 좀 팀 동료들에게 미안한 것 아니냐고. 그래서 이제 감독이 되면서 가을 훈련을 할 때 코치에게 그걸 이제 지시를 한 거지. 낙하하고 캠프지만 기타를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해라. 근데 말이 그렇게 전에 안 왔다는 거야. 기타 치지 마. 일단 자꾸 사례들이시네. 아, 기타 치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무작정장 기타 치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훈 성질 파가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겠지 이제. 쥐가 뭔데 나한테 기타 이렇게 돼버린 거지. 나는 분명히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이상훈 지금은 이제 해설위원이지만 상훈아 미안하다. 어쨌든 그것이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지 선배가 그거를 조금 더 슬기롭게 풀고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사과하셨네요. 내가 했어야 됐는데 나도 젊고 나도 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 나이가 44분이 안 됐지. 44세 그랬으니까 43 뭐 이렇게 됐어요. 43. 예, 그래서 내가 어쨌든 나도 욱하는 성질이 있었고 막 이래서 근데 감독님 저는 진짜 그때 그렇게 전달 안 받았습니다. 기타를 무조건 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받아서 그랬다고. 전한 사람이 그렇게 안 전했다고 하니 어떻게 이미 입에 물은 엎질러졌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배로서 미안한 것이니까 조금 더 슬기롭게 못 푸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이해를 해라고 이제 뭐 하야를 하고 했었죠. 좀 잘 푸신 거네요. 예, 그랬었죠. 요즘은 뭐 자기 표현할 때도 많고 그리고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이나 뭐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좀 발전해 가잖아요. 예전에는 너무 상하였어. 상하 관계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문화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문화가. 트렌드죠. 그 시대의 트렌드. 지금 잣대로 옛날 걸 갖다 대면 우리는 다 사형이다. 우리 그렇게 많이 맞고도 허리가 튼튼한 거 보면 저희는 그 안 맞으면 좀 이상했었죠. 대학교까지 들어가가지고도 일주일에 3번씩 안 맞고 지나가면 막 이상할 정도로 두려움 막 이런.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안 해야 돼요? 이 이야기 할수록 저희 자꾸 꼰대 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과거 약이니까 뭐. 위원님 훅 질문 하나 들어갈게요. 2004년도에 갓 입단한 이용규를 기아로 이적시켰습니다. 아니 그 이영규 선수가 야구를 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첫 해에 들어와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투수가 필요했어요. 투수가 워낙 그러니까 LG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선수 중에 타자도 없지만 투수도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할 때예요. 그러니까 투수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입장에서는 투수 보강류에서 이용규가 그렇죠.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 또 저쪽에서는 이제 야수가 필요하니까 예야수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영규를 이야기를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우리는 그래도 좀 예야수를 좀 쓸만한 선수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영규 선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냈는데 용규가 너무 잘하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LG 감독 하실 때 3년 동안 최종 성적이 6위, 6위, 7위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실패를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야구를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야구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았었구나. 그래서 좀 이렇게 적절하게 그것을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그것이 실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력이 좀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보강을 하려고 하고 구단에게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하는 야구가 많이 아니까 이게 그냥 하면 되겠지. 그게 막연하게 너무 생각하겠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후배들이 감독을 하면 그런 이야기 하죠. 좋은 감독은 좋은 선수가 만든다. 전력을 확실하게 감독이 됐을 때는 앞뒤 재지 말고 좋은 전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라. 그건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위원님 감독하실 때 그때 보시면은 성 감독님 계시고 감독님, 뭐 조보명 감독님 조금 더 앞서서 뭐 김재박 감독님 계시지만 그분들이 다 40 초중반에 다 감독님이 되신 거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굉장히 젊은 그렇죠. 나이에 다들 되신 거잖아요.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그 젊은 감독들. 저는 야구 감독은 경험도 많고 그 경험 많은 바탕 위에
차분하게 좀 팀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기 운영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는 특히나 그 요소에 많잖아요. 벌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그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 감독을 하면서 팀을 좀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좀 이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이대가 너무 젊은 것보다는 50대 중반 정도. 근데 감독님도 젊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해보니까 해보니까 그것을 야구 감독이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박주영이 저한테 뭐가 실패했냐고 물어봤을 때 저 혼자서는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함이 너무 많고 너무 젊어서 또 감독하고 나오면 다시 어디 들어가기가 그렇잖아요. 쓰는 사람도 불편해지게 되고. 박주영 의원님이 현장에 들어가기 힘든 줄 알아요? 야구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후배들이 지금 다 후배들이 감독이잖아요. 뭐 후배도 있고 동기도 있고 그렇죠. 그 선배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후배들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야구 너무 잘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게 픽해서 쓰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게. LG가 작년에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우승 못하다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 LG 팬들한테 한 말씀. 저는 거기에 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한 일원이었고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저는 뭐 LG에서 야구 감독을 하다가 성경 한번 잘렸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뭐 아쉬움이나 원한이나 뭐 이런 게 뭐 일도 없는 사람이니까 오히려 미련은 좀 있으시죠. 네? 아쉽죠. 약간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제 3자적 위치에서 모든 팀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때 이런 걸 좀 이렇게 준비를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LG가 우승한 부분에서는 정말 큰 박수를 보고 야구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LG 트윈스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해설위원을 하시다가 네. 2011년에 다시 현장을 가셨어요. 네네. 네, 손흥민 감독님이 기아 감독님 가시면 그 전에 이제 넥센 히어로즈로 갔었죠. 넥센 히어로즈 잠깐 있었구나. 네, 1년 가셨다가 있었죠. 성 감독님이 기아 감독님 가시면서 수석 코치로 임명이 네, 됐으니까 네, 네, 네. 14년 만에 네. 친정팀으로 이제 복귀하셨는데 이때 어떠셨습니까? 기아 타이거즈를 가면서 저는 뭐 기아 타이거즈에 가서 제 어떤 그 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 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고 내가 성 감독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나는 네가 우승을 하는데 그냥 뭐 해설도 하고 감독 경험도 있으니까 내가 잘 뒷받침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팀에 한번 뭐 감독이라는 걸 도전해 보겠다. 그걸 좀 알아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그 오해하지 마라. 분명히 친구지가 아니고 해설도 했고 감독도 했으니까 누군가는 또 옆에서 이간질 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 말을 절대 오해하지 마라. 그걸 먼저 당부하셨. 뭐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서 감독이 기억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세 번째는 기자들이 나하고 내가 이제 해설도 그 코치도 했으니까 좀 이렇게 만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나 광주에서 그 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 끝나면 카메라 옛날 무등경기장 카메라 이렇게 들고 있는 일루쭉 그 뒤에 있잖아요. 일루 베이스 그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더가웃에 기자들이 있으면 안 만나려고.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성적이 안 나니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작부터 난감한 일이 발생했어요. 뭐가요? 11년도에 이제 수코치로 임명이 되셨는데 2012년도 이제 새로운 시즌 딱 맞이할 때 3월달에 이종범 선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누가? 이종범. 그건요. 네, 그래서 기아 팬들은 그때 당시에 기아 팬들은 선동열 감독하고 이제 이순철 위원님을 팬들이 이제 대차게 이제 깠죠. 네. 은퇴에 개입했다고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선동열 감독이 왔는데 이제 감독이 이제 3년 계약을 하고 왔으니까 또 팀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선수를 다양하게 좀 이렇게 키워내고 할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종범 선수는 이제는 좀 뭐 코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종범이가 계속 야구를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이제 시킨 거예요. 계속 시켰는데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손흥민 감독도 뭐 너 그 야구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지켜봤던 거죠.
그런데 시범기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지금도 기억을 해도 대구인데 대구에서 시범 끝나갈 무렵인데 내가 이제 물었죠. 이제 그 우리가 엔트리를 다 정해야 되잖아요. 개막을 해야 되니까. 정보미를 계속 쓰실 겁니까?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아니요, 그냥 엔트리 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괜찮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수석 코치니까 선동열 감독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제가 만날게요. 그리고 정보현하고 이제 호텔 밖에 소주방에 가서 이제 소주 한잔 먹으면서 물었죠. 이정범의 생각을. 그랬더니 야구를 계속 선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가 근데 감독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무래도 네가 1군에 네 커리어에 1군을 못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너도 챔피언 일이고 성 감독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가 생각을 좀 잘 해봐라.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성 감독을 조금이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다 세. 선동열 감독님, 이순철 위원님, 이종범 선배. 그런데 이 세 명. 이종범이가 그때는 그럼 제가 그냥 그렇게 성 감독님 생각하신다고면 은퇴를 하겠습니다라고. 그게 이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은퇴가 원래 시즌 끝나고 이제 은퇴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스프링 캠프 다 갔다 오고 시즌 준비 다 해놨는데 이게 은퇴가 되니까 정보명도 기분 나쁘고 팬들은 이제 그 상황이 안 맞다라고 해서 아마 더 좀 폭발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선동열 감독도 이제 최대한 본인 생각은 이정범이를 최대한 배려해주고 할 때까지 해보고 이게 안 되면 이제 그 자연스럽게 은퇴를 시키겠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인 코치를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정범이가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에 이제 지인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더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좀 이 사건이 커지게 된 거죠. 이게 뭔가 좀 소통이 조금 더 원만하게 됐으면. 근데 제가 이제 그 LG 사건 이상훈 그런 사건이 있고 막 이러니까 최대한 나는 경험이 있어서 그 감독을 좀 보호해주고 이런 사태를 좀 무마하려고 최대한 했는데 감독이 워낙 확고하게 은퇴를 시키겠다고 하니 그럼 내가 그 수석 코치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정범이 만나서 성 감독의 의사를 전달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퇴를 안 한다고 했으면 아마 또 뭐 퓨처스에 있다가 또 1군 올라오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네. 근데 정범이가 이제 거기서 그럼 제가 뭐 은퇴하죠. 뭐 이랬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안 하겠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좀 시끄러워진 거죠. 자, 2년 만에 수석 코치 자리에서 물러나셨어요. 성적 부진을 제가 이제 감독님이 아닌 이제 수석 코치님이 이제 책임을 진 거죠. 이때 이제 물러날 때 손흥민 감독님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 성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됐는데 감독에게 안 지우고 뭐 코치들한테 지우겠다 막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뭐 지겠다. 수석 코치 내가 지겠다. 그러고 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혼자 지고 나오신 거네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단에서 성 감독을 계약 기간을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석 코치한테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지고 나가겠다고 나온 거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해설위원님 이순철 위원님이 더 많이 좀 궁금하거든요. 2007년도에 해설을 처음 시작하셨어요. 당시 이제 해설위원 제의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제 LG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공부로 간다고 이제 갔다가 미국의 그 루키들 하는 그 캠프에 가기 전에 다저스 구장에 매일 이제 그 나가면서 미국 야구를 계속 보고 있다가 아리조나에 그 9월에 그 하잖아요. 18세에서 23세인가 그게 루키들 캠프. 거기서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보고 그러다가 한 3개월 거기서 야구 공부를 하다가 이제 9월인가 이제 들어왔는데 무슨 그 호주에서 무슨 골프 무슨 그 스포츠 채널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MBC에서 뭐 해설을 해보겠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평상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그 아마 저기 박 의원 잘 아는 그 이정천 못생긴 PD가 연락이 와서 뭐 그 안에서도 논쟁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LG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 과연... 제가 알기로는 이순철 위원님, 김성환 전 감독님. 그리고 한 분 더 서정환. 서정환 감독 이렇게 같이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해설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니 해설에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네. 저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 근데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그 못생긴 이정준 PD가 야 저런 사람을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논란거리가 많았던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내의 구성원들은 다 반대를 했다더라고요. 그 MBC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반대했었어요. 그 구성원들은 다 반대를 했는데 근데 그 못생긴 PD가 괜찮다고 기현이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 더 하겠다고. 그래서 MBC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위원님이 그동안 한국 야구의 해설은 하일성 위원님, 허구현 위원님, 김소식 위원님 네. 이분들이 이제 해설의 어떤 그 초창기 멤버시면서 그분들 해설만 듣다가 이순철 위원님이 딱 등장하시면서 해설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해설의 새로운 트렌드. 심지어 아들 성곤이까지 그냥 무차별로 그냥 모두까기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까기라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였냐면 그냥 있는 현상을 그대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전 선배들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상한 놈으로 된 그러니까 거죠. 해설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신 거잖아요. 이상한 놈이 된 거예요. 저 혼자서. 그 전에 선배들은 근데 그 당시에 반응이 상당히 폭발적이었다고. 그러니까 맨 그 비슷한 해설만 듣다가 야 이걸 그냥 대놓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신 거잖아요. 미친놈이죠. 그치? 무슨 새로운 트렌드에 미친놈이지. 이때 야구장 가면 선수들이 좀 안 섭섭해했습니까? 섭섭한 선수도 있죠.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앞뒤 전후를 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또 신인들 뭐 젊은 선수들에게는 그렇게 그런 잣대를 대지 않고 좀 이제 나이가 연차가 됐고 충분히 그렇게 말을 드려야 될 사람한테도 앞뒤 전후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방송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앞뒤 전후를 또 뭐 3년차 이하 선수들 이걸 좀 이렇게 나눠서 많이 노력을 하죠. 윤이 그러면 초창기 해설과 지금의 해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게 좀 그때는 막 보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내 생각만 가지고 다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이건 못 하고 있다 막 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선수들이 힘들 수도 있었던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흔히 가지고 말하는 선수는 받아들이는데 네. 선수 가족들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선수를 중계 안 보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보고 연락을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방송을 할 줄 모르니까 야구 선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내가 해설자가 아니고 야구 선배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했으면 그게 이제 그걸 비난하고자 한 게 아니고 이걸 했으면 우리가 경험으로 해서 이걸 하면 이 선수가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에 그냥 막 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방송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거를 좀 하면 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완벽한 건 없지만 더 좋아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막 했는데 오히려 그냥 그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생긴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뒤 전후해서 선수가 들어도 좀 이해를 하고 그 선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도 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이걸 하면 이 선수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다라는 전제 조건에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듣는 사람은 그걸 뭐 모두가기로 들어버리고 뭐 이러니까 그게 그런 오해들이 좀 있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그래도 옛날보다 좀 많이 저도 좀 스타일이 좀 많이 나아졌고 듣는 사람도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게 야구 보는 수준이 그만큼 이제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그 선배들이 할 때 우리 선배 하일성, 뭐 허구현, 김소식 뭐 이런 선배들이 할 때의 야구 보는 수준과 지금 야구 보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런 부분이 프로 선수면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는 부분이 좀 넓어지니까 조금 더 말하기가 좀 쉬워졌던 거죠. 그럼 저도 그게 다른 듣는 사람이 이해폭이 좀 넓어진 반면에 저도 조금 이제 많이 이 부분은 앞뒤 재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지금 질문은 팬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한명재, 정우영 이 두 캐스터를 좀 비교를 한번 해주시고요. 어느 캐스터가 더 잘 맞는지. 한명재 캐스터는 정도를 걸어가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스타일이요? 정우영 캐스터는 좀 톡톡 튀는 좀 엉뚱한 그러니까 정도 벗어나는 거네요. 엉뚱한 면도 있고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좀 또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한명재하고 정우 형이 방송하는 스타일이 네. 약간 정우 형 캐스터는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 트렌드를 많이 좀 쫓아가고 한명재 캐스터는 약간 정통 쪽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잘 맞습니까? 글쎄요, 될 수 있으면 그 캐스터들 스타일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그냥 솔직히 지금 뭐 이거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겠죠. 아니 보는데. 조금 더 잘 맞는 캐스터. 아니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 정통으로 하는 한명재 캐스터처럼 정통으로 하는 스타일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우영 캐스터는 약간 요즘 젊은 트렌드로 쑥 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이버 이야기 계속하고. 네, 막 이게 툭툭 튀는 게 있어서.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뭐 젊은 사람들 트렌드를 제가 못 쫓아가지만 정우영 캐스터를 조금 더 제가 디스도 하고 막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가끔 싸우시던데요. 아니 싸운 게 아니고 그냥 좀 약간 제가 약을 올릴 때가 있죠. 정우영 네. 캐스터를. 그러니까 이제 같이 지금은 이제 정우영 캐스터하고 하고 있어서 한명재 캐스터하고는 MBC에다가 이제 안 하니까 지금은 그냥 정우영 캐스터의 어떤 트렌드에 제가 맞춰가는 스타일이다. 그럼 우영이가 더 잘 맞으신 거죠? 지금 또 같이 하고 아니 있고, 정우영 한명재 캐스터 할 때다 처음에는 한명재 캐스터가 저를 잘 모르니까 또 LG에서만 보니까 상당히 거리감을 뒀었어요, 한명재 캐스터. 근데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엄청 친해지고 또 한명재 캐스터도 저하고 잘 맞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헤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한명재 캐스터. 그게 좀 스타일이 좀 달라요. 잠깐 정리를 한다면 사실 이 두 명의 캐스터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캐스터.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일이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한명재 캐스터는 정호영 캐스터는 약간 조금 이렇게 진취적인데 요즘 젊은 세대 트렌드에 많이 맞추려고 노력하는 스타일. 굳이 한다면 정우영이 조금 더 잘 맞는. 아니 지금은 그냥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 안 잘리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정호영 캐스터 이거 보고 나다음에 서운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잘 삐져요. 네, 잘 삐지고 삐져서. SNS에 뭐 주절주절 막 올려요. 네. 2014년도에 이제 기아에서 수석 코치 그만두시고 네. 원래는 MBC 복귀하셔야 되는데 네. MBC로 안 오시고 SBS로 이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적을 한 배경하고 이유는 아니 저기 이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우리 박 의원 나온 모교 그 연세대학교에 콜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그때 좀 그 콜이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죠. 제가 아마추어에 가서 후배 양성을 해야 되느냐, MBC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두 갈래 길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듣는 거로는 MBC 2배를 아니에요. 전혀 그게 아니고 전혀 그게 아니고 MBC에서도 충분히 보수는 준다고 했었고 대우 문제는 문제가 안 됐어요. 제가 이제 후배 양성으로 모교 연세대학교를 가느냐, 아니면 방송을 MBC를 가느냐 이런 와중이었는데. 고민을 엄청 했었죠. 이게 프로야구가 와서 실패도 하고 막 이러니까 회의도 들고 아마추어에 가서 젊은 후배 선수들 좀 이렇게 키워내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몸을 담아볼까? 막 이런 또 학교에서도 콜도 있고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뭐 이러저러 저를 못 오고 있는 상황에서 SBS가 이제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MBC하고도 일이 안 끝났고 특히 학교에서 이런 콜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 한참 고민하다가 SBS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이제 MBC를 그 돈 때문에 MBC를 안 돌아간 게 아니고 허구현 선배가 있어가지고 그때 위원님이 SBS 가시고 MBC에 있던 김민아 아나운서도 스카우트에서 갔어요. 그리고 우영이도 가고. 그러니까 SBS가 배팅 빡빡 때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우영 캐스터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SBS로 가니까. 본인도 한명재 위세 밑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이제 SBS로 옮긴 거죠. 김민아 아나운서는 전혀 다른 문제고. 김민아 아나운서는 거기가 골프가 있으니 골프 좋아하잖아요. 김민아 아나운서. 그러니까 그 골프에 가서 골프도 하고 다양하게 좀 그 스포츠를 접하기 위해서 김민아 아나운서를 옮겼고 정우영 캐스터는 약간 한명재 캐스터 그늘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욕심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SBS에 간다 하니까 이때다 싶어서 또 SBS 스카우트 제의가 있으니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서 그 SBS는 이제 허구현 선배가 있어서 안 가게 된 거예요. 아니 MBC는 다시 안 돌아간 게 위원님. 제가 이제 MBC 위원님이라는 또 허구현이라는 벽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것보다는 그걸 좀 분산이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도 이제 그거에 벗어나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안 돌아가면 학교로 가지만 연세학교로 가지만 아니면 이게 분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SBS 가게 됩니다. 호 의원님이 벽이 두껍죠. 아무래도 오랫동안 했으니까. 몸통도 두꺼우시고. 예. 네, 벽이 상당히 그렇죠. 네, 두껍습니다. 네. 결국은 S로 잘 가신 거네요. 그렇죠. 예, 뭐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야구가 좀 더 다양하게 여러 전파를 타는 게 좋잖아요. KBS도. S하고 M하고 중계 스타일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 곳에만 있었고 네. 위원님은 양쪽을 다 계셔보세요. MBC는 조금 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튀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원하는 것 같고 MBC는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뭐 정통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튀는 또 PD들도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있고 근데 SBS는 약간 좀 정통적으로 가는 것을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튀고 막 이런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 우영이가 튀는데. 정우영 캐스터도 그 정도면 요즘 젊은 선수 트렌드에 맞추는 것이지 튄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회사 자체가 빠르죠. 네, 요즘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좀 전달하려는.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이게 뭐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많이 소통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좀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질문은 제가 질문이 조금 부담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약간의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일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모르겠는데요? 아, 기억하실 거예요. 하시잖아요. 아니 진짜 모르겠는데 뭔 선수 때? 네, 저 선수고 위원님 해설하실 때 2007년도. 뭐 인터뷰 사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죠. 아 근데 나 진짜 몰랐다가 누가 나한테 그 이야기 난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거든. 그때 2007년도니까 벌써. 네. 근데 지금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는 상태고. 근데 위원님 누가 한번 아시잖아요,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위원님. 진짜 몰랐. 진짜 까먹었다니까. 진짜 까먹었어요. 그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MBC에서 해설을 하고 계시고 네. 제가 SK 선수예요. 그 아마 제 기억으로 2007년도일 거예요. 제가 수훈 선수가 돼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근데 위원님이 질문을 결혼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여자친구 결혼 요걸 한 번 했는데 내가 이제 둘러댔지. 근데 계속 하시는 거야 집요하시게. 그리고 내가 생방송 도중에 헤드셋을 이렇게 벗고 그냥 나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그런 기억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 왜 그러세요?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재영 의원은 그 당사자니까 들은 당사자니까 그 나는 이제 가볍게 질문을 했을 거고 그 부분에서 박재영 의원은 예민하게 받아들였지만 맞아요. 나는 가볍게 질문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어떤 이성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거를 물었다는 것은 이제 기억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때 MBC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또 이제 선배님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좀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전화 드려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그 기억 속에 지금 안 남아 있는 것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가볍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데 당사자는 뭐 결혼도 안 오고 있는 상태고 막 이러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그 결혼보다요. 그때 제가 2007년도잖아요. 김동 감독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 시합을 많이 못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훈련 많이 하고 내가 안타를 치고 그 다음 날 안타 치면 시합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또 못 나가고 플래툰 막 하고 막 이럴 때인데 막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인데 처음으로 나가고 이제 수은 인터뷰를 했는데 위원님이 이제 질문을 몇 번 주셨는데 제가 몇 번 이제 이렇게 돌려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오니까 그때 이제 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랬으면 그런 그 결혼 이야기 막 이런 걸 질문을 했으면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김성 감독이 이제 와서 훈련 많이 하고 경기 많이 나온 것까지 나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계속해서 경기를 계속 나오면서 성적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어쩌다 나왔는데 그걸 막 계속 이야기하기가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만들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무튼 아니야 진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기억이 없는데.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얘기. 추강 대업 아세요? 추강 대회. 추신수, 강정호, 이대호, 이승엽. 이거를 이제 팬들이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는 어떤 식으로 나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강추 대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엽추 강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야구 어떤 성적 순으로 타자 치는 걸로만. 치는 걸로만. 네. 이승엽, 이대호, 이승엽, 이대호, 강정호, 추신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 추신수, 강정호 될 것 같은데. 이게 한국 야구로 따지면 한국 야구예요. KBO 리그에서만 따지면 사실은 추신수 선수를 거기 안에 메이저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러면 이승엽, 이대호, 추신수, 강정호 같은데. 메이저리 포함해서요? 네, 뭐 해서. 옆대 추강이네요. 네. 옆대 추강. 제가 이거 나오신 분한테 다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 팬들이 이걸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옆대 이승엽, 추강. 이대호, 추신수, 강정호 같은데. 그러면 이순철 의원님 현역 시절에 타격을 가장 잘했던 선수 딱 4명만 꼽아주세요. 역대로 장효조, 장효조, 이만수, 김성한. 아니 언제까지? 범위가 어디까지? 범위가? 같이 현역으로 뛰었던 그 위원님 세대 때. 박재용. 저는 아니죠. 아니 박재용 맞지? 준혁 형도 있잖아요. 정범이 형도 있고요. 준혁이는 그냥 치기만 한 거잖아. 장혜조, 이만수, 김성한, 박재용 같아. 진짜로.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라니까. 진짜. 아니 옆에 있어서 그런 게. 나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옆에 있다고 그래서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되고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진짜로. 그럼 위원님이 봤을 때 예전에 혜태 왕조 시절에 역대 베스트 나인을 한번 꼽아주세요. 김무종, 포수 김무종, 네, 장채근 선배님도 아닙니까? 김무종일 거예요. 김무종이 맞을 것 같고. 김무종, 김성한, 한대화, 서정환, 차영화, 김준환, 김종모, 이순철. 그때 혜태 왜냐면 일본형이 혜태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서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위원님. 혜태 베스트 나인에서는. 근데 지금 이름만 들어봐도 짱짱하다. 정보미까지 넣는다고 한다면, 정보미까지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정보미가 유격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서정환 선배님이 빠져야 되는 거지. 진짜 투수가 너무 많죠. 선동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동열, 뭐 김종수, 문희수, 뭐 선동열로 해야 되는 거죠. 이강철 감독님도 있고. 투수는 선동열로 해야 되는 거고, 유격수는 이정범열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홍현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루수는. 맞다. 차용화가 빠지고 범위를 넓히면. 근데 과거에만 국한되면 정보미도 빠지고 이제 홍현우도 빠지고 다 빠져야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김웅용 감독님하고 혜태 말년 시절의 갈등은 어떻게 잘 풀어주셨습니까? 최근에는 어떤 최근에는 파순자추도 해드리고 가장 가깝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만나서 골프도 치고 하니까. 갈등은 그때 있었는데 갈등이 있어서 이제 뭐 삼성으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건 뭐 옛일이 돼버린 거고 또 스승으로서 잘 모시고 있는 거죠. 요거는 저도 궁금하고 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감독 후보로 몇 번이나 물망에 오르셨어요? 글쎄 뭐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던데요. 그냥 뭐 그 혜태에서 기아로 바뀌고 이제 이러면서 나이 나는데 거기서나 뭐 이렇게 오르내리지. 다른 팀들은 뭐 크게 오르내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레전드 40인에 근성의 사인으로 뽑히셨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좀 창피해가지고. 그 선수 이미지대로 뭐 해서 투표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근성의 사인 뽑혔는데 이때 뽑힌 선수가 전준호, 정근우, 박진만 그리고 이순철 님이세요.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뭐 근성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박진만은 좀 의외예요. 근성에다 정근우 뭐 위원님. 그만큼 타이틀을 다 할 것이 없었다는 거지. 바꿔 이야기하면. 또 그럴 수도 있네. 근데 참 이거를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게 바로 직설적으로. 올해 이제 시범경기 보셨잖아요. 5강 후보하고 한국 시리즈 진출팀 그리고 우승팀 이렇게 한번 꼽아주세요. 5강은
매년 5강팀을 하면 꼭 한 팀이 애매했는데 유현진이가 등장을 하면서 유현진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기아, LG, 두산, KT, 하나. 그 나머지 4개 팀이 저기 나머지 한 개 키움이 약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우승팀은요? 우승은 기아가 가장 근접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단 전제 조건은 외국인 투수 두 투수가 얼마나 활약을 하냐에 달려 있는 거지. 지금 녹화 날짜 기준으로 나성범 부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별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봐요. 뭐 초반에 이게 스타트 할 때 나성범 선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한 달 후에 돌아오면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팀이다. 투타 밸런스가. 그래서 나성범 선수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기왕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도 뭐 크게 기아가 치고 나가는데 대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생각.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위원님. 최근에 이제 해설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조언해 주시고요. 제가 뭐 그럴 자격이 되는지 그거는 이게 항상 저는 그 해설은 호불호가 있다. 뭐 몸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말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를 하고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리뭉실한 한국 야구계 해설을 새로운 트렌드로 뭐 처음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순철 위원님의 그런 트렌드가 어찌 보면은 야구 발전이나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은 바꿔놓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저는. 글쎄 뭐 야구를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깊이 있게 좀 보시는데 제가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해드린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야구 용어부터가 일본식 야구 용어가 많아가지고 그거 바꾸는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 야구 용어를 너무 그렇죠 많이 써가지고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안 쓰는데 야구 용어를 바꿨다는 데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포볼이 일상화돼 있었고 제가 막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죠 다 포볼 이렇게 포볼, 데드볼 뭐 다 그랬단 말이에요. 최근에 선수들이 현장보다는 방송 쪽 물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걸 보시면 어떤 생각 들으세요? 뭐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예능 쪽에 가서. 그런데 조금 더 좋은 인재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예능은 예능대로 하지만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재들이 너무 예능 쪽으로만 빠져나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또 그 인재들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선수 때보다 코치가 되면 지도자가 되면 좀 열악하잖아요. 처우가. 그런 점들은 있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프로야구 40년이 넘었는데 단 하나 안 바뀐 게요. 코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의 연봉이 어느 정도 올라간 만큼 그게 맞춰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대우를 받아야 선수들 앞에서도 떳떳해지고 또 소신 있게 자기 것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점들은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좀 대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참 긴 시간 진짜 이렇게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일상적인 멘트죠? 아니야. 일상적인 멘트잖아요. 저랑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박 의원이 말을 참고 질문만 던지려고 하니까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막 해야 되는데 아니 저는 원래 이게 리드를 해가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이 패널한테 자꾸 이렇게 질문하듯이 질문만 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시면 너무 시원하게 막 2개, 3개 이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듣는 재미가 있었으면 저는. 그것도 저 좋게 들으라고 그런 거죠? 기분 좋아라고 그런 거죠? 듣는 재미가 있었어요. 진짜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좋았어요. 제가 이제 야구 그동안 살아온 길을 쭉 이게 좀 속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다. 뭐 이렇게 막 장시간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막 좋았던 거, 나쁜 일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우여곡절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장시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했는데 우리 또 후배하고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보신 분들이 반응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저 나름대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그 일들을 뭐 거의 빼놓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위원님이시고 뭐 야구 선배님이시고 학교 선배님이시고 진짜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고. 아이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의원님하고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나 최근에 이정범 의원하고 가장 장시간 앉아서 술 한잔씩 먹고 이야기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종범형이 나왔을 때 끝나고 종범형이랑 소주 한잔 먹었는데 그때 의원님이 오셨거든. 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스타일이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방송하면서 바뀐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짧게 하고 그냥. 근데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랬었는데 이제 방송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날 섭외를 제가. 그래서 왜 초대 안 해주냐고 그래서 끌려온 거죠. 제가 스스로 자폭해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현장에 돌아가야 할 텐데. 제가? 예. 아유,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독을 하든지 뭐 단장을 하든지 뭔가 현장에 돌아가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유님은 현장. 저는 이제 틀렸고. 그러니까 현장하고 만약에 프론트를 두 가지가 제의가 오시면 어느 쪽 해보고 싶어요? 현장 가죠. 현장 가지. 누가 프론트 가겠어요. 제 분야도 아니고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박 의원 옆에 앉아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하는 얘기 항상 하는 얘기. 나 말 꾸며서 못 하거든요. 진짜 말. 자, 채널 바뀌었습니다. 제가 인터뷰 다. 말 꾸며서 못 하는데, 그러니까 박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야구를 잘했던 뭐 박재용, 양준혁, 뭐 이승엽, 막 이런 게 있잖아. 대한민국의 최고 내놓으라는 스타들, 이런 스타들이 현장에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소신이에요. 각 팀에. 그 소신은 영원히 변치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같은 팬이 이순철한테 막 돌팔매를 던지고 욕하고 하는 맛보다 박지영 의원한테 돌팔매를 던지고 욕하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르지만 꼭 집어 넣어보세요, 진짜로. 야구 잘하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훨씬 더 재밌지. 그러니까 또 박지영 의원이 그러다가 또 야구 성적 내면 끝까지 가는 거고, 안 되면 또 새로운 또 박지영 의원만큼 했던 박지영 의원만큼 한 사람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나타나기 쉽지 않겠지만 또 그런 유형의 사람이 또 감독이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팬들에게 계속 관심은 받게 되잖아요. 기회가 되면 욕까지 하겠습니다. 최근 야구계 해설을 이제 이끌어 가신 우리 이순철 의원님이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내주신 것 같고요. 새로운 트렌드라는 그 기조를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들이 앞으로도 여러모로 은퇴하고 또 방송을 하든지 해설할 때 커리큘럼으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그 지표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